네, 안녕하세요. 오늘 백악관 크립토 서밋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불러다가 뭐를 하죠. 예상 명단이 발표가 됐죠. 당연히 이제 갓 출범한 파이 네트워크는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 경영진은 여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또 더더구나 이제 비트코인도 확실히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없으니까 없고, 더구나 이제 비탈릭 부텔린, 이게 이더리움도 오너가 주체가 비탈릭 부텔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발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크립토 서밋에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와도 파이 네트워크 예상 스토리에는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뻔한 거죠. 거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음, 요거는 좀 화면을 확대해서 영어로 된 거고, 백악관에서 초청자 명단인데,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먼저 참, 이게 지금 이제 팔코인 가격이 이제 1.8불에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참 이거를 가만히 보면 오늘이 상장한 지 15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격이 그렇게 훌라닥거리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면 처음에 뭐 상장 빔도 나오고 폭락도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지만, 어, 지금 파이코인은 그렇지 않죠. 그럴 만한 세력이 없는 거죠. 보통 그 세력이나 거래소가 그런 걸 하는데, 파이코인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지금 현재는 관망세죠. 그러니까 이걸 매도 매수 관망세로 봐야 되느냐, 통계로 봐야 되느냐. 저는 통계로 봅니다.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많이 하니까요. 많이 하니까 압도적인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지금은 파이오니어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팀이 압도적인 지배주주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사실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죠? 결제통화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거진 그냥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였다. 한 15일 중에서 10일 이상을 안정된 가격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화폐의 교환 수단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8불이라는 가격은 저한테도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요사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동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저물가 국가에서 볼 때 1.8불이라는 금액은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겠죠. 그리고 파이코인 제 친구들도 몇 년간 이거 KYC 신청조차도 안 하고 있던 애들도 이게 3천 원 막 이렇게 가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4천 개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체감하는 행복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다 놓고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화폐의 교환 수단으로서의 자리는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파이스캔 들어가서 보게 되면 108억 개인데요.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게 108억 개다. 그 중에서 53억 개는 락업이 돼 있다. 53억 개는 락업이 돼 있다.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2억 6,400만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죠. 세력이 감히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쓸 수 있는 파이코인이
200 몇 산 거 말고 채굴에서 받은 거 중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게 215개가 있었는데 오늘 온체인 락업 했어요. 온체인 락업 3년 100% 했더니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도 그러니까 새로 사서 온체인 락업 했을 때 나오는 경우와 채굴해서 나오는 경우와 또 막 다른가 봐요. 저도 이런 좀 진짜 그래 어떤 사람은 정말 1200% 1400%도 나오더라고요. 채굴한 거 같고 하니까. 근데 새로 사서 한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서 한 것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파이스캔 보면 세력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비축 자산에 포함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말고도 뭐 솔라나라든지 몇 개 발표했더니 이게 중앙 집중화 위험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암호화폐는 정말로 아직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법규가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런 걸 정책적으로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그 다음에 리플 CEO, 그 다음에 로빈후드 CEO, 뭐 체인링크 창업자, 디파이계의 핵심 인물이라나요? 세르게이 나잘로프,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전도사,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펀드 회사 회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확정 참석이 됐고 미확정이지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비탈릭 부텔린, 그 다음에 캐시우드 아줌마, 찰스 호스킨슨. 근데 아직 정식 초청은 못 받았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보하인즈. 그런데 여기서 나올 얘기가 별로 없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와봐야 파이코인이 몇 년간 준비했던 것에는 못 미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상회의 참석자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호화폐 사기 탐지 및 규제 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도 문제이지만 거래소가 문제고 암호화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거래소의 거랑 이제 암호화폐 상패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지난 6년간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과 세계 경제를 봤던 그 파이 네트워크 안테나에는 다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 네트워크가 승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할 거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할 거다. CBDC 이런 뻔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준비했던 파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제가 물론 시총 같은 거 저도 보긴 보지만 제가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암호화폐 회사라고 볼 수가 없다. 블록체인 업종이다. 우리나라의 뭐 어느 도에서 뭐 이 도만 걸려서 그렇지 다른 도도 다 걸렸겠죠. 사무비 다 횡령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133명 했다고 그러죠. 이게 아주 조족지혈이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 보니까 아무튼 사회복지 보장금을 빼먹는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360살짜리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이런 게 없어지게 하려면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부정이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없어지죠. 하더라도 반드시 잡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트럼프가 까달린 복지 비리 보면 기도 안 찬데 이런 거예요. 360살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역사보다 10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부 돈을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노인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무능함과 사기를 본다. 믿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00세에서 109세 사이에 470만 명이 돈 받아 먹는 거예요. 또 110세에서 119세가 360만 명이에요.
합치면은 지금 벌써 850만 명이죠. 110세에서 190세, 120세에서 129세가 347만 명, 130세에서 139세가 390만 명, 140세에서 149세가 350만 명, 1100만 명, 합쳐서 2000만 명이죠. 150살에서 159세가 130만 명, 60세 이상이 13만 명. 엄청 돈을 빼먹는 거죠. 이런 게 200세에서 229세가 1000명, 1039명, 240세에서 249세가 1명, 360세가 1명. 그러니까 좀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정부 부채가 어떻다 그러는데 빼먹는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물리칠 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거다. 자동차 대출금, 식료품 가격, 노인 보호하고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이다. 다 세금 빼먹는 거라는. 이거를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으로 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파이네트워크잖아요. 근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얘기가 나와도 파이네트워크 예상 스토리에 다 포함된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웃는 자는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런 가격 같은 것도 지금 가격 통제하면서 교환 가치에 두는 거죠. 자, 그럼 근본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인 거 보면요. 암호화폐의 힘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크립토 서밋 하는 게 암호화폐의 힘은 인정한다. 그런데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도 더 문제가 있죠.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뭐 환율보다 막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루 차이에 움직이니까. 이게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문제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선두라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도 계속 진화를 한다. 그렇지만 그게 거래소에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가치 저장용으로 되지만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돈을 끌어들였다고요? 화폐 발행 줄인다고요? 금리도 올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면 거진 한 2.5조 달러 돼요. 한 3천조 정도 돈이 3천조 정도의 돈은 줄이고 있는데 3천조 정도의 돈이 듣보잡에 가까웠던 암호화폐에 가 있어요. 이거는 화폐가 그렇게 화폐 유동성 화폐의 유동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돈의 승수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의 유동성 함정이 빠지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암호화폐로 이렇게 돈이 돌게 되면 정부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게 다 통제가 되고 시장에서 돌게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도 낮추고 정부 이자, 정부 부채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다 나오는데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위험 관리자가 없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암호화폐를 정식 이렇게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거 수치화할 수 있을까? 이걸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준비한 데가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230개국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좀 서운하지만 지금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아까 파이스킨에 나오는 것처럼 통제를 해가면서 가야 되겠죠. 이런 게 전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경제, 세계의 각국 경제에 이 암호화폐가 미치는 영향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경제학처럼 이 암호화폐 학이 나올 거라고요. 이럴 때 그러는 와중에 이때가 돼서야 이제 이거를 미리 다 준비한 유일한 회사, 그게 파이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게
백악관에서 뭐 5개 회사를 5개 암호화폐를 하고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들을 해서 전략자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이런 게 하나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는 금융 사기, 자금 세탁의 위험으로 이거 어찌할 건가? 이게 디지털 통화로 인정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페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는 그가 채굴한 거, 그 기록과 보유 잔액을 기록하고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소득세 신고와도 맞물려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이제 양도세 같은 게 들어가지만 지금 파이코인이 상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속 증여세에는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정하기가 어려운 게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서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일으킬 이 변동 환율 때문에도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환율을 넘어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 금융사기 자금 세탁 이거 미국이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목조르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그 마약이잖아요. 마약 관리를 안 하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2차 대전 때 죽은 미국 사람보다 작년 한 해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뭐 더 많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약도 막 옮겨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못 살게구나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돈을 보낸 다음에 예를 들면 300억 불 보낸 다음에 200억 불은 돌려받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금 세탁에서 정치인들이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암호화폐로는 뭐 어마무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파이가 KYC하고 KYB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의 확인이나 추가 보험 없이 직접 거래가 된다.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230개국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금융이 깔리지 않은 곳에서 암호화폐 채굴한 나라들은 여전히 중간 상인들, 낙가마들한테 암호화폐를 파이코인을 판다라는 거죠. 어제 그 커피 도사님도 베트남에서 뭘 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금융이 안 돼 있는 나라들에서는 채굴은 했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은행 계좌도 없으니까 낙가마들한테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옛날에 국민주택 채권 뭐 엿장수 아저씨한테 팔았지 은행에다 팔았나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직접 거래가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거를 파이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지금 파이 쇼핑몰이라든가 파이 결제 매장이 생기면은 낙관마들한테 팔지 않고도 그거 갖고 필요한 물건을 다 살 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50년간, 100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 금융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게도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 지금 초청을 받네, 초청을 못 받네가 정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만 놓고 5년만 놓고 보면은 파이코인은 100불, 1000불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과 실물 화폐의 평가 절하로부터 보호가 되죠. 자국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후진국들은. 그런데 파이로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가 파이코인이 그런 걸 전부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죠. 파이를 가지고 필리핀 페소라든가 필리핀 파이 가지고 인도네시아 루피라든가 지금 전 세계 국가로 달러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격 변동성 문제가 가장 문제. 가치 저장은 되잖아요. 암호화폐가.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게 저 5개를 정해 갖고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암호화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전략적 자산을 한다 그러는데 이 가격 변동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이코인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코어 팀에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면 안 팔죠. 유동성이 지금 뭐 유동성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파이코인은 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에너지 문제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저 이더리움에 보니까 채굴 비용과 그 당시 가격이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더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파이코인도 지금 그냥 자기 혼자 핸드폰으로 채굴하면 닷새에 하나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되겠죠? 0.003 곱하기 24, 24시간. 예, 닷새에 하나 정도. 닷새에 하나니까 한 달에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3,000원 기준이면은 닷새 6 그러면 6개. 6개면은 6, 38, 15,000원, 2만 원이잖아요. 한국에서는 15,000원, 2만 원이 별게 아니지만 이게 지금은 15,000원, 2만 원이지만 이게 15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과 파이코인도 전부 그렇게 시간이 돈을 벌어줬다라는 거죠. 이 서초동의 땅값도 그렇고 강남의 땅값도 그렇고 한국의 땅값도 그렇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는 거지. 그때는 돈 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지금 뭐 크립토 여기 서밋에서 뭐 저기 파이코인이 초청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무원들이나 이게 늘공들이 뭐 늘공 어공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이거를 이미 몇 년간 비트코인보다도 정말 몇 년간 암호화폐를 들여다봤던 니콜라스 박사 부부가 준비해온 것에 예상 스토리에 다 포함된 것일 것이다. 아무런 걱정 없다. 파이코인 화이팅. 감사합니다.